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려 징역 2년을 구형한 콜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형에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저세상 끝판 구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콜검들의 이 어거지 구형에 동의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텐데요. 300만원짜리 디올 명품백을 뇌물로 수수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보라는 듯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콜검들의 작태와 비교해 볼 때 누가 과연 이 구형을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과 생각으로 말한 내용을 가지고 징역 2년을 구형한 콜검의 작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야말로 희대의 코미디인 거죠.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에서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오늘 결심은 검찰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행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1차적으로 일단락됨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과거 정치검찰의 행태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검폭, 법폭이 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과거에는 정치 권력에 이용돼 정치에 개입해 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성립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김문기 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 주관적 인지 상태나 친분관계 유무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합니다. 또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 인식 또는 판단에 관한 진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표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당시의 상황이나 느낌, 감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주관적 인식 또는 평가적 표현일 뿐 사실에 관한 언급이 아닙니다. 더욱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어야 하는데 백현동 부지 발언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제3자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압박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발언이므로 이 또한 애초에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당시 성남시가 수차례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따라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결국 부득이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어떠한 허위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고 발언을 짜깁게 하여 발언 내용과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는 조작 행위에 나아가게 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출발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전제하고 이것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전제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번 사건은 더 나아가 따져볼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약 2년 동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사실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공판 종결에 임박하여 갑자기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교유행위라는 처음 들어보는 기괴하고도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한 반면 김문기 씨와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발언한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는 기소하여 2년 동안 괴롭히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의 본질입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 이들의 작태가 대한민국 콜검의 현 주소였는데요. 오로지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재판쇼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후보자의 평판과 관련해 유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사안이라며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새빨간 허위사실과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윤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취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징역주문 살아야겠죠. 무슨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가 있다일까요? 검사는 또 대통령 당선을 위해 계속 도움을 준 김문기 씨를 끝내 모른 척하고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안쓰러울 만큼 노력했지만 다 사필 규정이 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1심 선고 날짜를 11월 15일로 잡았는데요.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뒤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는데요. 피선거권 박탈이 되도록 가장 센 형량을 구형하고 그쯤에서 재판부가 조정하게 되면 집행유예의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이재명 악마화, 범죄자로 만들기인 거죠. 국민들은 내용을 보지 않고 타이틀만 기억할 텐데요. 징역 2년 구형,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저런 중형을 구형했을까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걸 노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럴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게 될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 공선법 위반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이 1년 9개월간 만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세운 공소장을 보면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또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다. 또 이 말들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간의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하는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의 구속요건에 인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유행위라고 하는 행위자를 넣은 교유행위라고 하는 말을 작출해가지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 이것은 교유행위에 관한 내용을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은 사실에 관한 것을 기재한 문서인데 지금 철학 논문을 하나 쓴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은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을 해석해 보면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이 없다라고 1차 해몽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것은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교유행위에 관한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또 2차 철학 논문을 쓴 겁니다. 이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은 가정의 가정, 해석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공소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현동 부분도 백현동의 기본적인 사건 배경은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전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시콘연구원 부지가 녹지 지역으로 돼서 도대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런 요구를 아마 공문을 제 기억으로 한 5차례 보냈고,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를 방문하기도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국토부로 불러서 쪼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가 해결책으로 내려온 게, 그러나 그 당시 성남시 기본계획은 그 부지가 R&D 센터를 짓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면 성남시 기본계획이 위반되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양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준주거지역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사무실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준주거지역인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2014년 5월 이후에 국토부가 한 3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는 요구의 근거로 제일 머리 부분에 혁신도시법이 근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도시법,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들어준 거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게 진실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요구를 받고 그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을 협박으로 느꼈는 것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혐의할 때 썼던 그 부분, 이건 의견과 평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팩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팩트에 관한 거짓말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의견과 판단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는 의견과 판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다 하는 판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 국토부의 요구를 5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 국장이 찾아와서 쪼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국토부로 불러서 쪼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용도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이 상황을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 그것은 이재명 시장의 의견이고 평가고 판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서 무죄인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백현동 사건이 기소가 된 지가 근 1년이 됐는데 지금 10개월째 백현동 사건 기록을, 증거 기록을 변호인들한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기소를 해놓고 재판 준비할 변호인들에게 기록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 좀 널리 좀 써주십시오. 재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도 뭐 1, 2천 쪽짜리가 아니라 만 쪽이 넘을 그런 기록을 안 내주면 언제 변호인들이 재판 준비를 하겠습니까? 왜 안 내주느냐?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니까 지금 공선법 사건에 백현동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현동 배임 사건 기록을 내주면 혹시 공선법 사건에 자기들한테 불리할까 봐서 안 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